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원 교수입니다. 자, 절토부 판넬시 공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먼저 공법 유형이니까 종류, 특징, 시공시 유의사항 이런 부분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분류예요, 분류.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류하고 종류하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류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 하는 거죠. 뭐뭐에 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분류 기준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PS 도입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 PS를 도입하는 공법이 있고 또는 도입하지 않는 공법이 있고 또는 사용 재료에 따라서 어떤 앵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네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주변에 대한 벽체의 변형 허용 여부에 따라 변형을 허용하는 방법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요. 또는 굴착 어떤 방식이나 순서에 따라서 뭐가 있다?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또는 버텀업 방식이 있죠. 버텀업 방식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종류는 그냥 나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는 뭐뭐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이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법에서 PAP 공법은 어떤 공법인가요? 이것은 이제 앵커라는 부분이 있죠. 앵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여기 이제 판넬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 여기다가 활동 파괴면이 있다면 앵커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사보강제 앵커를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PEP 공법은 무엇인가요? 요거는 이제 PEM 공법은 무엇인가요? 요거는 이제 어스볼트, 즉 우리가 얘기하면 볼트, 네일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평재로 해가지고 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파괴면의 안쪽에 설치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PPP 공법. PPP 공법은 뭐죠? 프리그라우팅 공법이에요. 이거는 어스볼트고 이게 프리그라우팅 공법인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라우팅을 해서 강관으로 해서 가압 그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가압 그라우팅. 을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고결체에 대한 고결 범위가 이렇게 더 크겠죠. 이렇게 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GNS 공법 같은 경우 탑다운 공법으로 한번 볼까요? 버텀업과 탑다운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이제 보통 하는 굴착 공법이 버텀업 방식이죠. 버텀업 방식은 이렇게 이제 사면이 있다고 한다면 사면에 대해서 이제 굴착을 하고 그다음에 굴착에 대해서 이제 먼저 절취를 하죠. 절취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뒤체험을 해요. 뒤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 앵커를 받고 또 뒤체험을 한 다음에 앵커를 받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을 하는데 버텀업 방식에 대한 부분은 뭐가 문제죠? 뒤체험 재료의 유용이에요. 뒤체험 재료가 현지 발생토가 있으면은 뭐 쓸 수 있겠지만 없다 그러면 순성토를 별도로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탑다운 방식은 어떻게 해요? 탑다운 방식은 자 이렇게 있으면 사면이 있으면 이제 굴착을 해요. 굴착을 한 다음에 여기를 먼저 굴착을 한 다음에 전면판을 대고 네일을 설치하고 또 굴착을 한 다음에 전면판을 설치하고 네일을 설치해서 얘는 뒤치움이 필요하지만 얘는 뒤치움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공량도 적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방법이겠죠. 탑다운 방식.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제일 하셔야 되는 거는 공법 유형에서 분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굴착 순서에 따라 탑다운 방식이냐, 버텀업 방식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법을 나눌 수 있고, PS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앵커 계열과 네일 계열이 있고, 아니면 또 변형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가압 그라우팅 방식이냐, 그 외의 방식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으니까, 분류를 제대로 쓰셔야 돼요. 그냥 분류를 우습게 쓰시는데 자 이렇게 하죠. 공법 유형에서는 분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나열 방식이 아니라 뭐뭐에 따라 이제 공법을 나누는 거죠.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요 공법이 있겠죠. 잘 많이 쓰는 공법에 대한 부분을 2개나 3개 정도를 특징을 요약을 하시는 거죠. 특징 요약.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분류하고 특징은 각각 쓰셔야 돼요. 분류는 분류고 특징은 특징이에요. 근데 비교표를 쓰시면 분류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종류가 별처럼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얘기 꺼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리에 대해서 쓰시는데 원리는 이렇게 원리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뭘 한다? 수평 토합에 대한 저항 원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저항 원리는 뭐가 있다? 내부 마찰각 증대 원리, 또는 겉보기 정착력 증대 원리.
점착력 증대의 원리죠. 이제 예를 들어서 보강제를 넣었다고 해서 내부 마찰각과 겉보기 점착력이 증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투합에 대한 저항을 한다고 한다면 증대됐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 자, 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쓰시냐면, 주의사항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공법을 특정을 하셔야 되죠. 이 공법이 별처럼 많으니까 공법을 특정을 한 다음에 시방서처럼 쓰신다. 시방서처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죠?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자면 상부의 측구 설치 철저가 아니고 측구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 방법의 주의사항은 뭐냐면 어떻게 시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각도는 어떻게, 경사 구배는 어떻게, 또는 거리는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얘기 끝내는 거죠. 구체적 방법 제시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실 때 여러분께서 쓰셔야 될 게 뭐냐면 먼저 분류를 하셔야 된다. 뭐뭐에 따라 PS를 도입하는 공법이냐, 도입하지 않는 공법이냐를 나눠서 분류를 하시고 PAP가 됐던 PM이 됐던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GNS가 됐던 공법에 대한 부분을 분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주요 공법의 특징을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한다? 시방서처럼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기본 점수 맞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실무상의 문제점을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요 근래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문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세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은 이런 얘기는 실은 이 공법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특허가 있어요. 이 특허 공법은 뭐냐면 기존의 공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을 했다는 특허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실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거든요. 이런 몇 가지 특허 공법을 보면 아까 하나 예를 들었던 탑다운 방식을 보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어떤 부분에서 좋은가요? 즉 보통의 대부분의 방법은 뭐냐면 버텀업 방식을 통해서 뒤채움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토공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친환경적인 공법이에요. 근데 탑다운 공법은 어떻게 한다? 뒤채움이 들어가지 않고 원집안에서 바로 어떤 보강제를 삽입하는 공법이니까 친환경적인 공법이네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버텀업 방식의 토공량의 증대와 비친환경성 그리고 탑다운 방식의 적용 방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는 뭐가 부족하냐면 이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실무상의 문제와 개선책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논문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일단 관심이 없으시죠? 조금 또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베껴서 쓰시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죠. 합격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나 합격에 대한 어떤 열망이 좀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합격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부분이다? 분류, 시방서를 보시고 시공시 유의사항은 정확하게 쓰시고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나오는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만 또 탑다운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느냐? 또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자, GNS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 이제 네일을 써서 하는 방법이고, 그 앞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친환경적인 판넬이 이제 콘크리트 판넬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판넬을 어떤 식생화할 수 있는 식생 판넬을 쓴다든가, 아니면 마치 자연석 같이 그 어떤 판넬을 구성한다. 우리가 얘기하면 거푸집을 해서 틀로 짜내는 게 아니라 비정형 거푸집을 해서 안반면처럼 만드는 공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석 공법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 하는 어떤 친환경적인 개선 같은 것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공법들도 특허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즉,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뼈 때리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어떤 갈망, 이런 부분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내가 그런 열정이나 갈망이 있다면 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실무상에서의 어떤 문제와 개선책 같은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특허공법도 많이 나와 있고 논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구글 같은 데 쳐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개선책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술사는 실무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사람.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문제 그 공벽에 대한 어떤 그 모범 답안이 있는데, 자, 수평 토합의 저항 원리에서 겉보기 점착력, 내부 마찰각 증대를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종류별 특징 쓰시면 안 되고요. 분류는 분류를 하셔야 돼요. 분류는 많이 해가지고요. 폭넓게, 즉 우리가 얘기하면 PS를 도입하느냐 도입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특징은 주요 공법 두세 개를 요약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한다? 구체적 방법 제시라는 거예요. 반입 계획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입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양호한 골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해야죠. 입도가 어떻고 골재의 조골재의 사이즈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돼야 되고요. 시방서 보세요. 시방서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기존의 버텀업 방식의 비친환경 문제와 탑다운 방식의 적용 방안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탑다운 방식은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뭐 탑다운 방식에 대해서 소일 시멘트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은 뒤체험을 안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이 좀 약간 틀리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분류를 철저하게 하세요. 특징은 주요 공법을 두 개를 요약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시공시 유의사항은 시방서를 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세요. 여기까지가 기본 점수고요. 하나 더 하면 뭐예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십니다. 대부분의 공법은 예를 들어서 버텀업 방식인데 탑다운 방식이 친환경적이다. 이런 거를 제시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실무상의 문제를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기술사임을 명심을 하십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